안산지사 호크마 교실 원장님의 사례 발표를 들을 텐데요. 호크마 원장님은 수강생 학습기기 이제 시범교실로 선정이 되셔서 9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하우를 원장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지사의 호크마 박미영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떨리실 테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해법 영어 안산지사 호크마 교실 박미영입니다. 저는 2006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더 큰 도전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안을 받고 그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심 만땅으로 매번 머리에 붉은띠 투쟁을 쓰고 본사에 전화를 어찌나 해뒀던지 오늘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너였니? 요거 하나 하고 드디어 뵙다니 뭐 요런 거. 네, 그래서 목소리로는 이미 친숙한데 얼굴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궁금해 여겼던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의심스러워 했었던 부분에 어떤 하나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서로에게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희 교실은 2006년 안산에서 오픈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베스트 교실로 해서 꾸준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은둔고수학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이런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막 30대 초반에 와서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여기서 서서 이렇게 사례 발표하시는 선생님이 나는 내 구역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원의 10%만 담당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사례 발표를 하셔서 저도 그럼 나도 10%는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했고 2008년 저희 인근 지역 학교에 근 10%인 110명 정도를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대단하죠. 지금 AI를 이야기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때는 거의 모나미 볼펜에다가요. 또 라떼를 얘기하네요. 그죠? 모나미 볼펜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껴가지고요. 몇 뜯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줬었어요. 지금 AI 교재 그렇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80여 명의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나도 알고 있었던 건데 나도 하고 있었던 건데 하셨다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그 궁금증과 오늘의 그 의심이 선생님들의 성공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시작을 할 때에는 그죠? 파릇파릇 30대였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만. 지금 보면 저희 주 고객님들은 알파 세대죠. 알파 세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Z세대로 알고 있는 그 네이티브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애들보다 더한 애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알파 세대는 통칭으로 하자면 아주 가장 특징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기계와의 일방적인 소통이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편안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한대요. 다 떠오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교육에서도 들었지만 이 AI 교과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교과서 도입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보면 이 디바이스를 도입해서 공교육에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엔 가장 선두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들 MZ세대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MZ세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 선생님? 저도 상품권은 없지만 본사에 한번 의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꾸 MZ세대 하면 아니 이런 네. 그렇죠. 그죠?
상품권. 네. 그죠? 한번 남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MZ세대 하면, 그렇죠. 뭐, 밀레니엄부터 뭐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는 대체로 다 이런 미땡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좀 바꿔보자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사례 발표한다고 했더니, 이 본사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간곡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순화된 언어를 써달라. 원장님, 제발 안 돼요. 순화된 언어를 써주세요. 정제된 언어, 네,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MZ세대는, 뭐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할 때마다 아시잖아요. 원장님 하고 통화하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뭐지? 이런 대부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하고 있는 주 고객님들이 이런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죠? 예, 어렵습니다. 저희 해법영어 원장님들의 평균 연령대 40세 이상이 90%라고. 연륜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현 세태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죠. 저희가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신종플루 넘어왔더니 조류독감 넘어왔더니 이제 코로나 넘어왔더니 이제 AI.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거 위기 같잖아요. 나같이 더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아침 문 열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네. 위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절대 기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위기 때 뭐라도 해봐야 된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거는 뭐 사실 저희 어머니의 딕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볼게요. 우리 아기가 있어서 좀 뭔데, 미영아, 지랄도 배워야 된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위기는 그저 위기일 뿐이지 기회가 되진 않습니다. 일예로 저희 교실은,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고 있을 때, 그때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보릿고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종플루 넘어서, 네, 코로나 얘기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특히 저희 사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그 찬바람이 정말 매서웠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3분의 1은 나오지 않았고, 3분의 1은 보류했고, 3분의 1은 나와도 곤란했고, 뭐 이런 애들로. 근데 나는 월 고정 나가는 비용은 있고, 그거 참 곤란하지 않나요? 나한테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는데 왜 나가는 돈은 늘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나가니 사 먹어야 되고 사 먹으니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기회에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1.0, 2.0으로 태블릿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태블릿을 집으로 보냈고 고학년 아이들은 저희 해법 영어에 있는 그 숙제 앱 홈스터디 아시죠? 그거 하나 깔아서 학습 플랜 짜서 교재 붙여서 집으로 보내서 3분의 2 이상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단 한 푼도 안 깎아줬습니다. 저희가 더 한다. 어머니, 저희 여기 오면 한 번에 끝날 걸 전화로 했는지 보고 이걸로 또 보고 시간 2배 이상 걸립니다. 또 어머니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교실에 안 보내는 게 상책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셨고 저희는 거의 90% 이상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이 해법 영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우시죠. 그래서 순화된 언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본사에 전화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 빼고는 거의 다 통화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하면서 뭐 이제 이게 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야, 차라리 테이프 돌릴 때가 낫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내가 CD를 긁어서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네,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있을 때 그거 하나로 집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그게 관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철저히 될 수 있다라는 거, 남들은 학습 공백이 있을 때 우리 해법이들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으로 그 저희 마을에서
아, 해법은 계속 공부했어 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소개와 지금과 같은 부귀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는 누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 천재교과서 주변에 있는 학교가 저희 천재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면 우리 어깨에 뽕이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로 바뀐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제일 먼저 선택할까요? 저희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천재 교과서였었는데 책 읽때 그러면 AI도 한번 천재 거부터 살펴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해법영어 천재 출판사가 천재 교과서로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던 회사라면 AI 교과서의 채택률도 당연히 선두주자로 나가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기 사진 찍어주실 때 자꾸 찰칵찰칵 소리가 나가지고요. 죄송해요. 저 제발 저기 빅마만처럼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또 여기 왔더니 또 이러고 이거 줘가지고 묶었는데 목이 짧아. 요리 경연대회 나온 거 아닌 것처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공교육도 지금 보면 이렇게 아까도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들었지만 모든 게 다 정보에 저장이 되고 그 정보가 결국엔 다 평가와 연관이 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저희는 한 발도 앞서 그래 니네 학교 우리 AI 교과서야? 근데 난 모르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는 충분한 무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에서 이 시범을 한번 해보겠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100% 블렌디드 러닝,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2.0, 2.0. 저 100% 2.0 했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나. 이게 아주 최고다 내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도 않는 캐릭터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그래서 이걸 누구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중학생을 예? 걔는 지금 내가 뛰어나와도 눈을 깜빡을 안 하는 애들인데 아까 무슨 무에타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해파 라닝 이러면서 애가 막 뛰어다니고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건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저는 선두주자 선봉에 서서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익숙하고 나는 이거를 15, 16년을 하다 보니까 야, 나 거기 어디에 마침표가 있고 쉼표가 있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바꾸라고 하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항을 했었던 때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이미 바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배워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우리 지사의 본부장님이 불러가지고 자 원장님 노트북 펴세요. 자 이거 눌러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다 해주신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할 거라면 미루지 말고 끌려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딱 보면 떠오르시죠? 하나, 둘, 셋.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거봐 내보래. 저기 본사에서 이거 노래 부르면 굉장히 분위기 썰렁하다.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원장님들 아까 평균 연령 몇 세? 우리 이거 딱 보면 여기 자동재생 이렇게. 그죠?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모든 것의 답은 여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있지요. 있는데 그게 걱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옵디다. 나옵디다. 네. 제가 이제 시범교실 선정을 이제 선정이 되고 하면서부터 진행한 플로우입니다. 안내문을 보냈고 설명회 강제로 했지요. 그리고 이제 대상 선정하고 수업 방식 모델을 잡아서 수업을 진행했고 지금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어요. 그냥 자랑이죠. 누가 선정해줘. 내가 한다 그랬지. 그렇지만 네, 어차피 자기 PR 시대인데 알려야죠. 그래서 시범 운영에서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그때는 사실 이 시범 운영이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범 운영이어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뻐서 공짜로 해주겠어요? 잘나서 공짜로 해주겠어요? 그건 아닌데 이제 처음에 1번 해보겠다라고 먼저 스피디하게 손을 들었더니 그래서 저희 교실이 선정됐다라는 걸 여름방학 때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기가 도착해서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왜 파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법적으로 이런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안내문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9월 8일 날, 9월 9일인가요? 9월 9일 토요일에 한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지원해 주셔서 교육팀에서 오셔서 이제 교육 트렌드 이런 것들 다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교실에서는 이렇게 운영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제 깨알 자랑을 하면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은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 내가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서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왜 집까지 태블릿이 있어야 하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답을 찾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도 했고요. 근데 제가 찾은 대답은 학습량이었습니다. 어머니 얘가 교실에서 한 권의 책을 수업하는 것만큼 집에서 한 권의 책을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온다면 교실에서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서 2배의 학습 효과를 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원업을 근 20년 가깝게 해보지만 가장 좋은 학원은 성적 내주는 학원, 가장 오래가는 학원은 성적 내주는 학원, 가장 나쁜 학원은 반대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 학습량 공부시키지 않고 결과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학습 양을 늘리는 것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고 그렇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기기를 집에 보내보고 일부 뭐 좀 초보 단계였기는 했지만 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본 어떤 그 데이터 결과 저학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싫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그 기기가 뭔가 집에 하나 더 넣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거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거 저희도 부담돼서 싫어요 하세요. 그런데 역으로 교실에서는 가장 빠른 피드백이 오는 게 저학년입니다. 아이들이 책 너무 재밌어해요. 그 스마트 러닝이죠. 저희가 하도 3.0 하는데 네, 우리 본사 식구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는 저학년 아이들이 사실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너무 재밌어라 해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사실 그 스마트 러닝이든 블렌디드 러닝이든 러닝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예비 중등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 타겟으로 잡았어요. 예비 중등을 잡은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뭐가 떨어져요? 예, 그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낙엽은 회원이지. 애들이 그냥 우수수수. 그죠? 그러니까 요 때를 우리는 먼저 선점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는 예비 중등 아이들에게 중등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비 중등을 먼저 잡았고요. 그리고 시험이 없는 중학교 1학년들을 잡아서 저도 잘 모르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돌려보면서 저도 익숙해지고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는 학년이면 좋겠다 해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선정했고 그리고 레벨링은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러닝 표준 진도를 했고 거기에 사운드 트리를 병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다북스로 진행을 했고요. 스마트 러닝에서 일정 부분만 골라서 아이가 집에 가서 듣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 4회 저희는 50분, 60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주 5회 수업은 아니고 주 4회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캐치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에게 실시를 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캐치업 교재를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교실에서 해주지 않고 이 캐치업 교재로만 진도를 나가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엔간한 시험은 다 맞았어요 라고 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교재의 퀄리티도 좋고 아이들의 반응도 좋은 교재인데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까. 왜냐하면 사실 이 스마트 러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실에서의 시간이 사실 40분, 50분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 일부 뭐 다른 어떤 드릴이라던가 워크शी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집으로 숙제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캐치업을 그 어딘가에 껴넣고 싶은데 껴넣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집에 가져가서 캐치업을 얘가 들어오고 문제를 풀어오면 교실에 와서 주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만 관리해주고 하는 거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더라라고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초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중등이고요. 이 예비중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 진도를 따랐고 그리고 인근 중학교에 있는 출판사에 중등 문제 은행을 집에서 풀어오는 방식으로 수업 방식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엔 저희는 주 3회 수업을 하고 있고 한 번 수업을 하러 오면 1시간 40분 정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학년 기준으로 그래서 40레벨 즉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진도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는 날과 출석을 하지 않는 날을 분리해서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 6학년 친구들이 공부를 한 플로어인데요. 월, 화, 수, 금에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 하면 이제 숙제는 그날 중등 문제은행을 하나씩 정도 푸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1과부터 8과까지고 상, 중, 하 이렇게 레벨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부터 쭉 풀리고 그 다음에 중을 쭉 풀리고 상을 쭉 풀리고 하면서 하를 쭉 풀리면서 틀렸던 것은 이렇게 나중에 출력을 해서 왜냐면 사실은 이거 굳이 출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출력하면 굉장히 또 언제적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이 뭐지 하는 부모님들도 그 뭔가 눈에 보이는 학습적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결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전처럼 다 페이퍼 베이스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렸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죠.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눈에 띄게 향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수업을 한 방식입니다. 월수금 교실에 왔고요. 교실에 오면 메인 교재 처음에 저희가 9월달 1차 수업을 했을 때에는 스쿨 잉글리시가 메인 교재였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주말에 하게 되는 서브 교재는 그냥 그래머라고 붙어있는 연두색 책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완전 분리를 했어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들 아시잖아요. 집에서 숙제 안 해오면 다음날 교실에 왔을 때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여지없이 숙제를 안 해오니까. 그래서 제가 야 숙제가 영어로 뭐야? 숙제가 영어로 뭐예요? 여기 상품권 우리 애기. 네, 그쵸? 홈워크, 그죠? 내가 그래서 얘기해요. 니네 홈이 혹시 해양중학교니? 왜 숙제는 홈에서 하는 건데 자꾸 학교에서 하고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가 숙제를 정말 안 해와요. 그래서 숙제와 교실에서의 학습이 너무 교착되어져 있으면 교실에서의 수업에 차질이 빚어져서 뭔가 아주 원대한 꿈을 나 혼자 꾸다가 많은 아주 허망한 사태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분리했어요. 네가 숙제를 안 해왔으면 오늘 가서 2개 하면 돼. 나는 여기서 내 진도를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에 왔을 때 금요일 날 오답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출력해서 페이퍼로 해서 집에 가서 풀어와. 숙제를 주면 이제 주말에 독해 숙제, 단어 숙제, 본인이 또 해야 되는 서브 교재 플러스 오답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너 이거 틀렸어. 안타깝다. 오답이 많겠구나.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 제대로 하면 오답이 주니까 내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 그래도 양이 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가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 선생님하고 보조 선생님은 이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쁠 것. 두 번째, 예쁠 것. 원장님, 제가 영어 잘 몰라도 돼. 애들이 돌잖아. 이러면서 아시잖아요. 아유, 중학교 남자애들이요. 처음에는
원장 선생님 저 부끄러워서 못 갔는데요. 그 선생님한테 단어 가서 이제 단어 체크 받고 오라고. 나는 문법이랑 뭐 이런 교재를 설명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단어 또 설명, 그러니까 단어 확인 받으려고 이제 숙제 검사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보조 선생님 했는데, 네, 이제는 제 앞에 애들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또 알게 됐죠. 역시 세상은 예쁜 사람. 말씀드렸죠. 빅마마처럼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한 타임에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으로 했을 때에는 한 8명 정도 하면 딱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데 애들 아시잖아요. 학교 끝나면 바로 올래요. 이러면서 또 우르르 오다 보면 한 타임에 14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이들의 뭐 원성이 폭주해요. 기다리고 뭐 줄을 야, 에버랜드 가서 너 얼마 서 있었어. 이렇게. 그쵸. 너 티익스프레스가 더 끝내줘. 내가 더 끝내줘. 원장선생 그러면 3시간도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줄 선다는 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조 선생님 둬서 단어 시험은 따로 확인하게 하는데도 좀 아이들이 줄 서서, 왜 또 우리 또 의식병이 있잖아요. 확실해? 아는 거 맞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학습 기기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는 그룹을 나눴어요. A, B로. 별거 없어요. 일찍 와? A. 좀 늦었니? B. 어떻게 맨날 나눠요? 걔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 이쪽 교실. 너 늦게 왔니? 저쪽 교실. 왜? 애들도 별 탈이 없더라고요. 왜? 늦었으니까. 그냥 저쪽에 앉고, 그러면 저쪽에 앉아서 숙제 검사부터야. 이쪽에 앉았어. 오늘 거 들을 거 듣고 할 거 하는 거 알지? 뭐 이러면, 처음에 저도 여기에서 야, 그 우주인이 왜 자꾸 옮겨 다니는 거야 여기? 뭐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요. 근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아까 우리 주 고객층이 누구라고요? 알파 세대. 걔네는 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기기가 훨씬 빨라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미영아, 내가 어디 갔는데 김밥 한 줄을 못 시켜 먹었다. 아시잖아요. 키오스크에서 이걸 누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케이크 하나 살래다가 뒤에서 하도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누르 아이스크림도 못 사나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2.0 블렌디드 이런 거 할 때에는 이 씨앗 너 아주 큰 씨앗이로구나. 응? 우리 씨앗 그래 나 어디에 점 찍혔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 스마트 러닝을 하면서는 머리 하얗지. 더 몰라 내가. 나 가서 김밥도 못 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굉장히 긍휼한 눈을 떠요. 애들이 마음이 아직까지 따뜻해요. 긍휼한 눈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죠? 또 나와요. 나와. 누가 나오냐? 선생님 제 저거 빼먹은 거예요. 이거 하면 8분 걸리는데 제 2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 선생님 제 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애 나와요. 그러면 이제 키세스 하나 더 주면 돼요. 그죠? 이 러닝. 그죠? 우리가 스마트해지면 되더라고요. 애들은 이미 기기를 너무너무 잘 다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미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 돌아가는 체계가 조금 다르고 이렇다라는 거지, 기기 안 돼서 뒤집어지는 건 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4시 20분 되면 전화기를 잡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또 1588 전화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또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갑자기 뭐 애가 안 돌아가. 선생님 여기서 자꾸 모래시계만 나오고요. 이 점이 계속 그렇지? 거봐.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내가 더 낫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할까? 주도적으로 해야 돼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나눠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왜? 어쨌든 책에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와 B 팀으로 나눠서 한다. 별거 없다. 오는 순서대로 앉혀서. 그랬더니 1시간에 한 14명 정도 원활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숙제는 이렇게 맵이 따로 존재하게 해서 그래마를 숙제로 줬었던 거고요. 중등 문제은행을 집에서 2개씩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1개월차 한 달 수업을 마쳤을 때는 굉장히 극대노로, 그죠? 불만을 낳고 불만이 불신을 낳아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괜히 했구나.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네, 해법 영어 16년 이러면서 또 한참 그러고 있을 차에 왜냐하면 스쿨 잉글리시 다 보셨나요? 책? 굉장히 짜증나죠. 그죠? 아, 순화된 언어 쓰라는데 늦은 거야? 이걸 또 가르치란 말이야? 우리 얘가 3-8까지 하고 오고 탑그래머 8을 다 끝내고 왔는데 데어리즈 데어라 두더즈 이거 맞아 확실해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저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 했냐? 괜찮아. 이제 학습한 거 이제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 세 바퀴 돌아. 예. 본사 교육에서 그러더라고요. 세 바퀴 돈대요. 그게 뭔 말인가? 아, 또 온 거구나, 비동사가.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책에 보여지는 거고 상당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이거 가리키는 게 다가 맞아? 그래서 지금 다들 못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어머니들하고 전화를 하게 됐죠. 어머니, 어떻게 이제 태블릿 가져가서 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는 이 엄마 되게 곱게 얘기했네. 언어 순화하시고, 네. 아니, 뭐, 이름 벌써 우리 좋지 않아. 엄마가 벌써, 아니,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몇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 내가? 이런 게 막 아니, 뭐, 앉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해른 건지, 마는 건지, 뭐, 땡땡땡. 그럴 때 거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곱게 싸서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앉아있는 게 맞는 겁니다. 기기로 학습하는 것이 30분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다 구두 테스트로 시험 보고 정리해서 붙이고 문제 더 풀리고 틀린 문제 오답 쓰게 합니다. 아, 그런 거죠. 애가 너무 다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양만큼 집에서도 공부를 시켜보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첫 달이라 아이들이 술렁술렁 하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나갔겠지만 점차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요. 2분 만에 80점 맞아오면 다음날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니 괜히 그 기기를 주물락대면 점점점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런처가 깔려 있어요. 전문 용어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못 알아들을 전문 용어면 더 좋습니다. 뭐 거기 프로그램 깔려 있고요.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 말고 런처가 깔려 있어가지고요. 다른 앱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법 앱만 돌아가게 돼 있고요. 아예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뭐 속말은 뭐겠어요? 집에서 하는 핸드폰 어떻게 할 것이고 집에서 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하고 그까짓 그 태블릿 뭐 20, 30분 본다고 뭐가 그렇지만 예 그렇죠. 저희는 런처가 깔려 있어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들이 사실 중등부는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왜냐? 이거 안 보냈다고 공부를 더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런처 제어되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다. 이게 가장 마음 편하게 얘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한테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얘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극대노전 이제부터. 너 어제부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컴퓨터 앞에 앉혀있어도 태블릿만 그 앞에 있다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야. 아, 해법 숙제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런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얘가 몇 분에 접속해서 몇 분 동안 학습했고 몇 점 나왔고 오답이 몇미다라고 관리 시스템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습관이 좀 들을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강이니 뭐니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어떤 기기를 통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는 학습 습관 형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라고 우리도 양념을 쳐드리고 그래서 실력이 당연히 향상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1번으로 나온 게
캐릭터였어요. 아까 걔? 무에타이 걔? 뭐 이런 애 있잖아요. 그 머리 왜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걔는? 그쵸? 뭐 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귀엽대. 그러면서 생각하고, 아, 내가 늙었나? 아, 그렇구나. 그게 귀여구나. 아이들은 캐릭터가 있어서 좋다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기기로 하니까 편해서 좋았다. 그리고 의외였어요. 선생님들의 강의가 좋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참 아시잖아요. 야, 저걸 강의라, 야, 내가 떠들면 훨씬 더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김태균이야? 아유, 아니고 이제 남자 선생님 나와가지고 강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그 설명을 천천히 잘해주셔서 좋다라는 반응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문법만, 그건 사실 저희 교실의 좀 특징이기는 할 수 있겠는데요. 문법만 공부하는 것보다 다양한, 왜냐하면 스쿨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그 스텝업처럼 각 영역이 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뭘 외울라 치면 이제 회화로 바뀌고, 뭐 회화 좀 막 할라 치면 독해로 바뀌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극대노하잖아요, 또. 뭘 가르치려는 거야? 뭐 할라 그러면 넘어가고 그랬는데,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나? 사실 굉장히, 예, 처음엔, 야, 그냥 다 하는 소리지. 하기 싫어서 너 하는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아이들은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하니까 오히려 또 이게 더 재밌고 덜 지루했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나요, 얘?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요. 복 들어가는 말 중에 중요한 것, 아니, 좋은 거 참 많잖아요. 그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복회죠. 그죠? 아시잖아요. 저 쌓여가는 탈회와 후회를 어떻게 하면 복회로 돌릴 것이냐. 그죠? 복회가 일어났어요. 누가? 아까 그 교수님 강의가 먼저 있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얘기했으면 아마 본사에서 뭘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비슷해요. 그 하위권에 있던 친구가 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해법용 옛날 같지 않아. 되게 쉬워졌어. 막 이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처음엔 또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불안이 가동돼요. 쉬워졌다고? 해볼 영어가? 그런 거야? 되겠니? 뭐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쉬워졌다는 거.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뭐 인터뷰에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꼬치꼬치 공부가 줄었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저도 계속 묻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본인이 갖는 부담이 적은 거 봐요. 이 기기로 학습을 하니까 학습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씨앗이 또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이것만 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도, 네, 그래서 의외로, 네, 그래서 우리 그 하위권에 있던 친구의 입소문으로다가 복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회를 할 때 그 어머니하고 이제 다시 통화를 하는데, 예, 원장님, 우리 애가 다시 또 간다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바람이야, 그래? 아유, 그 당시에도 누가 알아요. 뭐 이러면서 나는 다 알았지만 그렇다고 쉬워져서 온대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예 어머니 저희가요 태블릿 아이들 집에 다 보내서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궁금해서 오려나 봐요. 근데 이게 계속 다녔으면 공짜인데 중간에 잠깐 쉬는 바람에 우리 땡땡이는 매달 대여료가 네 선생님. 전 처음에 이런 대여료 얘기하면 동네 약장사 되는 줄 알고 질도지 그런 얘기 어떻게 돈 얘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 그게 웅진코웨이 덕분인지 모르지만 렌탈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도 있고요. 뭐 이거 60만 원인데 뭐 사시면 뭐 어떻게 할인해 준대요. 근데 엄마들 이렇게 반응을 살짝 봤을 때 사실 수 있고요에 딱 잘라요. 아니요. 됐고요. 왜? 본인은 기백만 원짜리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오락기기 막 사주면서 60만 원짜리 학습기기가 어때가지고. 근데 어쨌든 싫대요. 근데 싸도 싫대요. 단 15,000원씩 뭐 대여료가 있대요. 네. 물도 돈 내고 먹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대여료를 내면서도 흔쾌히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저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 이게 좋고 이게 나쁘구나. 이런 걸 좀 보완해야겠구나 해서 2개월 차 들어갈 때에는 진도는 그대로 40레벨에서 41레벨로 올렸고요. 아이들마다 사실 진도 다 달랐지만 동일한 교재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가 있을 줄 알았지만 없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똑똑하네. 얘 이걸 시키면 어떻게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걔도. 그래서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레벨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교재가 스쿨 잉글리시에서 이제 리딩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단 하나, 이거 중요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표준 진도로 설정을 해서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별 진도로 했고요. 그 다음엔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잡아놓은 물고기를 데리고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엔 표준 진도로 해볼까? 그래서 이제 표준 진도로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게 보이시죠? 제가 첫 번째 거는 사진 넣었는데 빼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몰라가지고 애가 휑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할 때에는 이런 거를 확인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서 네, 여기 보이시잖아요, 얘. 얘야, 나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 거야. 사랑해. 그러면서 이걸 붙여주고. 여기에다가 뭐 데일리 뭐 이거 점수 적어라 뭐 이런 거 확인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붙여주고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면 리딩 교재를 진행하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였냐면 우리 교실 아이들은 독해 숙제로 이미 리딩 시크릿을 대부분 해서 이 진도하고 안 맞는데 이게 가장 큰 숙제고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시켜본 결과 네, 애들은 늘 새롭더라고요. 뭐 좀 이해하기로 했어요. 요즘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들으셨죠? 뭐 하는 거야? 무슨 랩이래요. 우리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어때요? 늘 새롭잖아요. 얘네 영어가 늘 새롭나 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주제가 그렇게 흔한 주제는 아니지 않나요? 지네가 살면서 언제 좌뇌와 우뇌를 배웠어? 여기 좌뇌와 우뇌가 나오거든요? 너 이거 기억은 나지 않았니? 라고 조심스럽게 떠봤더니 아니요. 내용이 아주 새롭던데요. 어휴,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는 내가 끊어서 해석을 넣어보고 써오라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숙제를 줬다면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는 그래, 너 독해하는 것 좀 배워봐라. 어디서 왜 끊는지,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조동사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수요동사 문장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쓸 때 기준은 이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이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필기를 해오라고 오더를 줬어요. 그래서 필기해오면 잘 썼네 넘어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럼 또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또 보면 데일리 테스트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오답, 데일리 테스트 보고 오답 이런 거 써서 오면 이런 걸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쓰레기통이 뭔지, 너 쓰레기가 뭔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묻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김밥도 못 샀다고 내가 이래 가리켜줘. 그럼 이렇게 또 반장이 아까 좀 뺀 거예요. 이런 애가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 관리 페이지에서 아이가 몇 분 걸렸고 몇 점 맞았고 한 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거 매 시간 안 봐요. 매 시간 아니요. 한 이틀째,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보여줬어요. 컴퓨터를 딱 뒤로 돌려가지고 보이지 이게 뭔 것 같아. 일거수일투족 죄송해요. 네. 씨는 빼주세요. 씨앗이었어요. 네. 야, 일거수일투족 여기 영분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그쵸. 아까 그 옆에 뿌락지 있지요. 여기 데이터 남지요.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또 어차피 데일리 테스트에서 또 통과 못하면 또 오답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귀찮은 거.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네, 아이들이 숙제를 해온 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100% 숙제로 나갔던 서브 교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붙여주고 중등 문제은행 점수를 써봐라 뭐 이런 것들 해서 보냈고요. 결과물은 요겁니다. 선생님들이 보이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페이지는요, 얘가 다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극대노하시겠어요. 불안하고. 3-8하고 5내를 진짜 이것만 가리켜도 될 일이야, 문법을? 뭐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선생님이 강의하시죠. 여기 개념 있죠. 드리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들 이 데이터 낸 거 보면 뒤에 30분 정도씩 평균 접속해서 문제 풀고 드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기에서. 그리고 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렇게 관리합니다 할 때처럼 이렇게 외워서 개념 정리해서 쓰는 거 구두 테스트, 오답 노트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도 똑같이 좀 페이지가 달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얘는 아까 그 리딩 교재입니다. 이 리딩 교재를 수업 시간에 필기를 시켰잖아요. 필기를 시키고 숙제는 해석을 써오는 게 이제 숙제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독해 교재가 레벨이 맞는 친구는 얘를 가지고 독해 숙제를 내주고 레벨이 조금 더 위다 하면 수업은 요 레벨로 들었지만 숙제는 기존에 하던 리딩 시크릿 나가던 것으로 그대로 숙제를 줘서 독해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야 요거 노트 필기를 잘해와야 돼. 네가 노트 필기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겠니 모르겠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 아세요. 그치? 응? 그래 잘해오자. 그래서 야 내가 뭐 이렇게 똑똑해서 잘 알겠냐? 너도 알잖아. 나 이제 별거 아닌 거. 제가 해온 걸 보니까 너 거엔 없는 것도 있더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쵸. 왜 모든 애들의 책을 다 보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해서 확실하게 써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 숙제는 같은 교재로 주는 아이들이 있고 레벨이 다른 친구들은 자기 레벨에 맞는 독해 교재로 독해 숙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너 여기 2분인데 80점 맞아 왔어.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아이가 여기 다 뜬다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여기 기록이 다 남아. 근데 여기서 너 2분밖에 접속 안 했는데 너 중등 문제은영 80점 맞았더라. 시험 점수 굉장히 기대돼. 씨앗 아주 크게 될 씨앗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알아요.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했고 어머니들한테 이제 결과물을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이 오답노트 쭉 점수, 얘가 풀었던 중등 문제은행 점수하고 뭐 오답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관리 뽑아서 했던 것들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보면 점수가 낮네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뭐 우리 좋아하는 물결도 없고요. 눈썹도 없어요. 점수가 낮네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원장님 어떡해요? 좋아질 거라고 쓰세요. 그쵸? 우리 다 그런 희망으로다가 애 낳고 키우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 교재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이제 10월 교재다. 성실하게 잘해왔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발표를 위해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 친구는 좀 잘렸지만 편집이 되었지만 이제 이걸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글씨 마음 아프게도 이거는 저희 커뮤니케이션에 좀 미스인데요. 그냥 엄마는 글씨 얘기를 한 거예요. 글씨가 아주 엉망이었다. 근데 우리 본사 담당자께서는 글쎄로 보셨지 않았나. 그죠? 이걸 글쎄라고 읽으면 분위기 굉장히 쎄하지 않나요? 엄마가 얘가 여기서 얘기한 걸 듣고 글쎄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결론은 숙제가 적어서 스마트가 좋다는 크크크지만 저게 정말 크크클까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준 거죠. 비밀이지만 조삼모사다. 문법 말고 다른 게 많이 늘었다. 크크크 오호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달째 수업을 하고 나서는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카톡으로 간략하게 그랬더니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몇몇 분만 통화를 해봤더니 태블릿을 하는 시간이 늘었대요. 왜겠어요? 다 기술 덕이죠. 그죠? 아까 거기에 데이터로 쫙 나오잖아요. 몇 분, 몇 초에 몇 개를 맞았고 막 이런 게 뜨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좀 성실하게 해주고 예전에는 집에서 숙제하는 꼴을 못 봤는데 요즘엔 그래도 태블릿 앞에 좀 앉아 있더라고요가 2달째였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태블릿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홈워크를
홈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이제 그랬더니 아이들이 폭발적이에요. 엄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과일을 갖다 주시더라. 엄마가 태블릿 그죠? 둘 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딸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딸 들어가면서는 마찬가지로 또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이 개별 진도, 표준 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준 진도에서 다시 개별 진도로 바꿨습니다. 이 표준 진도가 뭔지 아시는 선생님? 표준 진도와 개별 진도의 차이를 나는 안다. 네? 저기 우리 제일 뒤에. 자, 박수. 다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왜? 안 해보셨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래 안 해봐서 몰랐던 거예요. 저기요, excuse me. 상품권. 네, 우리 선생님. 왜냐하면 저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 거 굉장한 용기 아닌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표준 진도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장바구니까지 넣어줘요. 내가 클릭을 안 해도. 그죠? 장바구니까지가 있어요. 돈은 안 내주려고요. 돈은 안 내줘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바구니까지는 얘가 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진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 진도하고 표준 진도하고 제가 이렇게 학습 기기를 집으로 보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 진도는 학습 맵이 20차시로 묶여 있어요. 그게 순서는 고를 수 있어요. 내가 MS 뭔지 모르시고 MSG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메인과 서브가 교차로 갈 것이냐, 메인부터 쭉 하고 서브 할 것이냐, 서브부터 쭉 하고 메인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을 뿐 20차시로 묶여 있어요. 그걸 모르고 두 번째 달에 이걸 했다가 아주 그쵸. 대단했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일단 숙제가 늘어나면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개별 진도는 맵이 따로 있는 거예요. 12차시와 8차시가 맵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와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표준 진도로 했더니 나 대신에 장바구니까지는 실어다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맵이 분리가 안 되니까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학원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죠? 이 우주인이 아무데나 막 가지는 않아요. 지가 가본 변만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숙제를 안 해왔으니 그러면 숙제 건너뛰고 2차시 건너뛰고 3차시부터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개별 진도로 바꿔서 지금 현재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3차시 할 때 세 번째 하는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리스닝의 도입입니다. 저희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다들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륵 같은 아이죠. 버리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곤란하고 아니 이 와중 어디에 리스닝을 껴서 수업을 하나요? 단어 해야지, 문법 해야지, 내신 잡아줘야지, 독해도 봐줘야지. 리스닝을 어디에 그런데 이 리스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엊그저께 저희 수능 봤죠. 듣기 평가 애들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니야? 야 그거 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현수생 아이들은요 보통 1.5개에서 2개 정도를 틀립니다. 듣기 평가를요. 안 들렸대요. 이게 무슨 조화 속이야?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학원에서 안 가리키자니 굉장히 부끄럽고 가리키자니 시간을 어디에 할애할 때가 굉장히 애매한 파트인데 얘가 이번에 이제 서브 교재로 리스닝이 있어서 옳았구나 하고 이제 리스닝을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교재 보시면 극대노하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업그레이드 된 거? 만두 보면서 위안 삼자 넌 최고야 뭐 이런 맥락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데일리 노트에 점수도 써라 오답 노트 했는지 네가 표시해라 중등 문제은행 회차 몇 회차였고 점수 몇 점인지
써라.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도 좀 반성 좀 미리 좀 하고 오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붙여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리스닝이죠. 나다. 그죠? 나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일리 테스트한 거 점수 기록하게 했고요. 시간.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사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한번 해보고 대략적으로 이만큼 걸렸어야 하면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런 걸 아시죠? 확인해요. 야! 여기에 28분이라고 됐는데 너 왜 30분이라고 적었어?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애가 알죠. 아, 우리 선생님 보고 있구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표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교재를 기대하셨다면 극대노 버전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봤다 감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표현이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시죠? 모든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들은 다 어떻게 둬요? 꽁꽁 숨겨두죠. 이것도 꽁꽁 숨어 있어요. 우리 그 LMS 관리 페이지에 가서 어딘가에 있답니다. 예, 어딘가에 있대요.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그 친구가 수능 볼 때쯤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어찌됐든 보물처럼 꽁꽁 숨어져 있는 표현집이 있답니다.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시가 끝나고는 신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소개로? 예. 아까 또 땡땡이가 됐어야 되는데 또 건이라고 떴네. 네. 그 아까 말한 하위권이 우리 건희입니다. 건희가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야, 옛날 같지 않아, 예뻐. 쉬워졌어.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동네 축구하면 동체하면 축구인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 뭐 하위권만 오는 거야? 아, 어때? 하위권도 뭘 똑같이 내는데, 그쵸? 중요한 건 상위권, 하위권이 어딨나요? 우리들에겐 다 씨앗이죠. 소중한, 그죠? 그래서 원장님 바쁘시죠? 네, 전화도 안 해요, 이제. 원장님 바쁘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아이 언제부터 공부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보내면, 네, 저도 테스트 보낼 테니까 아시잖아요. 뭐 언제가 어딨어. 늘 항시대기. 그죠? 대리운전하고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항시대기. 그래서 됩니다. 어머니 보내주시면 레벨 테스트 바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본사에 몇 번 극대노 했더니 신규 애들은 또 책을 바로 보내줍디다. 처음에 그거 3일 만에 보내줘가지고 또 본사에 빨간 띠 메고 갈 뻔. 네, 그래서 신규 상담 했고요. 사실 신규 상담보다 더 감사했던 건 이 불안을 참지 못하고 연락을 하신 저희 학부모님. 네. 예비 초등, 그러니까 예비 중등이고요. 탑스토리 3-3까지 했고, 탑그래마 8까지 다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눈치채지시죠? 이런 애를 처음에 6학년 친구들은 모두 다 27레벨로 갔습니다. 27레벨로 했더니, 엄마가 극대노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엄마가 알아보는 수준이야. 엄마가 알아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꾹꾹 참았던 거예요. 왜? 이 어머니께서 설명회에 오셨어요. 설명회에 오셔서 듣고 아 그래 내가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에 그나마 문자라도 보내주신 거예요. 얘가 이거인데 쎄하지 않아요? 선생님 신재인 엄마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실 때 전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요런 거 굉장히 쎄한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르나요? 이 어머니 첫 마디는 원장 선생님 그때 설명회에서 새로운 거 시도하신다고. 네네. 진도는 잘 알고 계신 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제가. 어머니 저 어디에 점 찍혔는지도 다 알아요. 뭐 이럴 텐데 그럼요 어머니 저희 다 알죠. 아니 근데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어쨌든 본론은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 아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다. 얘가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에서 나왔잖아요. 교사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본사에서 또 교육시켜 주시잖아요. 어머니 예전은 30레벨로 되어져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하는 건 50레벨이 넘어요. 그런데 그 30레벨의 문법은 한 바퀴였거든요. 50레벨에 이번에 문법이 3바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복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대수능에 어법 문제 하나 나오지만 거기에서 비동사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10번 중에 2번은 있습니다.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진들 어디까지 어려워진 걸 초6이 배우겠습니까? 개념은 같은 개념이어도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어휘와 글의 수준과 아이의 사고력이 점차 자라나야 아이가 완성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죄송해요. 굉장히, 왜, 우리 또 당황하니까. 어머니 아시죠? 그게 30레벨이고요. 이건 60레벨이어가지고요. 네, 아이 그 강사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앞에 개념이 몰아 놓은 것이 있어서 간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집에 가서 태블릿을 충전하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로그인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쓰기에는 간편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천제랑 그래머 시크릿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의 공부량과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러닝으로 하는 게 더 간편하고 더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개념들이 정말 쉽고 간편해서 머리에 잘 들어와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문법이 많아서 지식을 더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단점은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져가서 하면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문법이 더 적고 선생님이 영상에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좀 아쉽고 학원에서는 더 많은 양을 안 하고 적당한 양을 한 다음에 집에서 하면 돼서 훨씬 분명 지금 하고 있는 세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해요. 네. 키센스 3개 받고 한 인터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했는데도 애들이 막 본심이 그냥 빨리 집에서 하니까 더 좋고요. 네, 요약해 보자면 이겁니다. 어쨌든 문법 중심이었고 숙제가 근데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숙제하기가 편리했다. BL이 숙제하기가 편리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학교 가져가서 왜 동그라미만 쳐오면 되니까요. 그건 개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확인은 어려웠지만 결과물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거여서. 그래서 보면 쭉. 근데 제일 마지막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넌 다시 우리 이거 12월 말까지 하는 거잖아. 1월 달에 다시 이제 하게 된다면 넌 예전 5천제가 좋아? 지금 이 태블릿을 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가 다 스마트러닝, 애들 스마트러닝인지는 모르는데 태블릿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뭘 했지? 저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나는 너한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려고 내 시간과 노력과 젊음을 여기에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줬는데 인터뷰를 진행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건 아니었을까? 여태까지 내가 갈아 넣은 내 젊음, 내 청춘은 어디로 간 게지 뭐 이런.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그 알파 세대들에게 맞는 교재와 시스템이 있다면 해볼만 하겠다. 난 김밥을 못 사 먹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초저는 재밌게, 초고는 기초를 탄탄히 해서 올라와 준다면 중학교에 와서 학습량을 증폭시켜서 문법은 완성해서 졸업시키고 중2 말까지 중등 단어 2204번, 1603번 반복시켜서 시험 보고 중3의 고등 모의고사를 달달이 똑같이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80점대 이상은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 교실에 2.0으로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은 3단계 3-8까지 다 끝내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5천제 시리즈를 다 한 친구들은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있는 이제 고2이 되겠죠? 그 친구들은 이미 고2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당연히 100점 아니면 하나만, 그 킬러문항 정도 하나 정도, 한정판 오는 거 정도 하나 정도만 틀리고 오는 정도입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고요.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변했지만 아이들은 변해간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인양반이 배 타고 가다가 칼을 떨겼는데 여기서 빠뜨렸어 하고 배에다가 표시를 하고 여기서 찾아야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중에 배가 강물이 흐르고 있었네. 뭐 그래서 융통성 없고 변화에 눈뜨지 못함을 일컫는 말인데요. 저 자체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내가 너무 잘 아는 교재로 전혀 맞지 않는 우리 알파 세대들에게 강제로 넣어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한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들하고 점점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기기에 대해서 너무 어둡지만 충분히 희망의 씨앗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누군가 해봐서 좋다니까, 누군가 해봐서 됐다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비게이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경로를, 최저의 돈을 낼 수 있는 길을, 누구는 최고 늦게 가지만 좋은 풍경을 주는 환경을 소개만 할 뿐이지 정작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은 선생님들 본인이시잖아요. 내비만 켰다고 거기를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